자신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얻으려고 할 때 인간은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 각서를 쓰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무엇이든 하죠. 그런데 막상 상대방의 마음을 얻거나 관계가 형성되거나 이렇게 된 이후에는 그래서 긴장이 늦춰지고 이제 내 사람이 됐어 라고 안심한 순간 그들의 본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 폭력성이라는 것은 결코 일회성으로 그치질 않거든요. 세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서울에 사는 취준생입니다. 지금 저는 2년째 짝사랑 중인 오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마음을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오빠와 제가 속해 있는 인간관계가 너무 겹쳐서 거절당하거나 혹시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난감할 것 같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전말은 알 수 없지만 예전에 전 여자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 오빠의 주변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믿기에는 제가 보는 그 오빠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과거 내용으로만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긴 했지만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끝내려니 미련이 남네요. 과거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이 마음을 숨기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의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요? 제 생각이 궁금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건 범죄 쪽이나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요. 그냥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 제가 이제 20대 딸과 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딸과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대화하고 이런 아빠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여러 겹치는 관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다 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차차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문제는 두 번째 문제 같아요. 폭행, 폭력.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폭력성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서로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의하고요, 공감하고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좋아도 여러 가지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좋은 직업에다가 좋은 배경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폭력성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극복 가능하고 노력하면 다 이후에 늦게 시작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그런 것도 여러 차례 해봤거든요. 교수 때도 그렇고 연구 프로젝트 할 때나 또는 국회의원 때도 그렇고 지금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그때마다 늘 가장 중심에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과연 그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자분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정말 그 사람이 과거에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했느냐 폭력을 휘둘렀느냐 그 사실이 맞다면 다른 모든 것들 그 사연자분께 아무리 친절하게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하는 듯한 호의를 베풀어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고 영속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자신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얻으려고 할 때 인간은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 각서를 쓰기도 하고 또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무엇이든 하죠. 그런데 막상 상대방의 마음을 얻거나 관계가 형성되거나 이렇게 된 이후에는 그래서 긴장이 늦춰지고 이제 내 사람이 됐어 라고 안심한 순간 그들의 본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 폭력성이라는 것은 결코 일회성으로 그치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발생했던 그 폭력의 상황 그것이 결코 일회성으로 그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가 아무리 피해자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술 탓을 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은 반드시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란 것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다. 즉 이 수면 아래 엄청나게 커다란 폭력성과 공격성이란 게 있는데 그게 실제 한번 행사된 액트 아웃이라고 하죠. 실행되는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그게 한번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수면 아래에 엄청난 공격성과 폭력성이 억눌려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더 이상 그것이 억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술 때문이었건 상대방의 자극 때문이었건
때문이었건 그 상황적 여건 때문이었건 스트레스 때문이었건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한번 액트아웃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이면에 강한 폭력성과 공격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 번 그런 폭행 저질렀다고 그 사람은 영원히 어떤 누구하고도 관계 맺을 수 없나요? 그건 아니죠. 전제가 있죠. 첫째, 본인이 솔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 100% 피해자 탓도 아니요, 술 탓도 아니요, 상황 탓도 아니라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100%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완전히 치료받거나 교육받아서 해결하겠다 라는 그러한 그 각오를 밝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러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절차를 준비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그러면 그에겐 다시 기회를 줘야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폭력성의 출발점은 그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폭력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폭력은 학습되거든요. 그 학습이 대단히 나쁜 형태의 학습인데 뭐냐면 스스로가 폭행 피해를 당하면서 자기가 가해자에 대해서 절대 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왜 그러지? 너무 나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는 그런 가해자에 대한 불만과 반발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그 말 중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타협하고 이럴 수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하나씩 자기가 또 실천해 보고요.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한번 폭행 한번 딱 하고 폭력 행사 딱 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말 잘 들으니까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그런 특히나 자기와 가까이에 있는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에게 그것은 가정폭력일 수도 있고 아동학대일 수도 있고 교제폭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별폭력일 수도 있겠죠. 또는 직장 내 폭력도 될 수 있겠고요. 자기와 가까이 있고 자기와 신뢰관계에 있는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그건 일회성일 수가 없습니다. 상습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은 그에게 관계를 허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생각, 그동안 이제 제가 무수하게 많은 그 피해 사례들을 봤지 않습니까? 사건 분석을 하면서 특히 스토킹이라든지 교제 폭력, 이별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중상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죠. 그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피해자분들이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일방적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다가 안 받아들여 주니까 이제 살인한 경우들도 있지만 그때 이제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하면서 그게 뭐 데이트 폭력이다 뭐 이렇게 잘못 보도를 해서 더 2중 3중의 가해를 언론이 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교제를 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교제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 피해자분들 중에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오직 이 폭력 이 부분만 나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다른 게 다 좋으니까 이 폭력 이 부분만 다시는 안 그러겠어 라고 약속해주면 그걸 믿겠어 이런 생각, 그게 말로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아주 착한 피해자분들을 보냐면 너무 천사 같으신 분들이죠. 헌신하시는 분들.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저 사람 어떻게 되겠어? 나마저 버린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을 다해서 저 사람의 나쁜 폭력 습관을 고쳐줄 거야. 내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랑이 위대하다, 사랑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종교적인 그 이야기들도 있긴 있지만 폭력의 습관은요, 그게 상대방의 사랑으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사랑을 자꾸 받으면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성이 더 강해지면 이 사람과 헤어지면 자기는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만약에 거절을 하면 그건 자기 인생의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포용하고 안아주고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누구와도 제대로 된 관계를 갖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가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나 교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폭력의 문제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좀 우리 사회가 좀 해결
차별 해소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나중에 폭력 범죄 저지르고 법정에 와서 자기도 과거의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둥, 가정폭력을 보고 자랐다는 둥,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고치겠으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가해자들이 무척 많은 거죠, 법정에서. 그때 법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그것이 표어가 돼서 아예 붙어 있어요. 여기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get help before you get caught, 이런 이제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정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체포되기 전에 도움을 받아라 라는 거죠. 누구의 도움?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네, 이분께 한번 영화 좀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볼 때마다 막 그 좋아하고 감동받는데, 그 러브 액츄얼리 아마 아실 거예요. 스케치북 들고 하나씩 넘기는 그 사람 그 사연이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여성을 무척 좋아하는데 자기 절친이 또 그 여성을 좋아해요. 또 그 둘이 막 친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걸음 뒤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신이 그 행복에 방해가 되고 싶진 않고, 또 자기 친구하고도 너무 우정이 강하고, 그러니까 내 친구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근데 난 저 여성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떨어져서 뭐 친구의 친구를 그 혼자 짝사랑하는, 그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그 결혼식 장면을 촬영을 해주죠, 그 친구가. 근데 그 비디오 좀 보자고 신부했더니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 봤더니 이 결혼식 촬영이 신랑 신부를 같이 찍어야 될 텐데 신부만 찍은 거죠. 계속 신부를 이제만 찍은 걸 보고 딱 그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전반적인 이면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상대방을 나에게 이렇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면 내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함께 하지 않아서 행복하다면 내가 떠나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폭력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에 소유는 들어갈 수가 없죠. 집착은 들어갈 수가 없죠. 지배는 들어갈 수가 없죠. 정복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연자분께는 그 러브 액츄얼리 영화와 함께 토이의 좋은 사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에도 그런 이제 그 유사한 내용이잖아요. 널 울리는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이제 가사죠. 절절한 가사잖아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그냥 멀리 떨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뭔가 남들보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좋은 외모나 좋은 직장이나 이런 걸 보려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라면 정말 나를 떠나주겠다는 생각까지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붙잡아라 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추천곡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